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우리 몸의 지방들, 그 중에서도 내장 지방이 정말 큰 문제죠. 뱃살은 잘 빠지지 않아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방이 가장 먼저 쌓이는 곳도 내장 지방이고요. 가장 빨리 뺄 수 있는 지방도 내장 지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거고요. 저는 살이 사실 후반쯤에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쪄서 65kg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가장 먼저 허리가 가늘어지더라고요. 근데 살이 찔 때는 보면 저는 하체가 조금 커서 그런지 이 허벅지하고 엉덩이가 먼저 쪘습니다. 근데 빠질 때는 뱃살부터 빠지는 것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이 내장 지방들을 빠르게 뺄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서 내장 지방을 빼신 분들이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관찰한 것과 제가 공부한 것,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먼저 내가 내장 지방을 빼려면 먹는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먹는 습관만 바꿔도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더 잘 빠집니다. 그것은 천천히 드셔야 하고요. 폭식을 하지 않으면 내장 지방은 왜 이렇게 빨리 살이 빠져?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살이 쭉쭉 빠집니다. 그리고 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드시지 않고 현미와 잡곡밥으로 꼭 콩을 넣어서 밥을 함께 드신다면 내장 지방은 절대로 쌓이지 않습니다. 잡곡밥을 드셔야 하는 이유는요, 흰 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은 자신도 모르게 빠르게 먹게 돼요. 저도 살이 쪘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빵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수제비 칼국수를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제비하고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잘 끓입니다. 지금은 먹지 않지만. 왜 그러냐면 부드럽기 때문에 쉽지 않아도 잘 넘어가고요. 빨리 먹으니까 배부름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먹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부른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자꾸 그 흰 쌀밥이나 칼국수,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잡곡밥을 제가 먹어보면 쉽지 않으면 목으로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천천히 먹다 보니 어느 정도 한 10분쯤 이렇게 먹다 보면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차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잡곡밥을 먹으면 폭식을 안 하게 되니까 살도 찌지 않습니다. 물론 잡곡밥을 먹고 현미를 먹으라는 것은 거기에 영양 성분도 많고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독소를 빼주는데 더 많은 도움이 돼서 그렇게 먹으라고도 하지만, 밀가루 음식이나 흰 쌀밥도 조금만 드시면 살 안 찝니다. 부드럽고 먹어도 배부름을 빨리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폭식을 하다 보니까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폭식을 하지 않고 늘상 똑같이 먹는 밥이라고 하지만 흰쌀밥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게 돼서 결국은 매일매일 폭식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빠르게 많이 먹게 되면 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될까요?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그 들어온 에너지들을 빨리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신체의 구조라고 합니다. 분해된 에너지를 빠르게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빠르게 저장하려다 보니 전신에 골고루 지방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 들어오니까 빠르게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장하기 쉬운 내장 지방으로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러면서 배가 부룩하게 되는 내장형 비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먼저 빠지는데도 내장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피하 지방에도 살이 이렇게 쪄서 배가 불룩해지니까 내장 지방이 빠져도 피하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살을 쉽게 못 뺀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내장 지방이 가장
가장 먼저 빠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천천히 드시고 잡곡밥으로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폭식을 하면 내장지방이 많이 쌓이고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굶어서 하는 배고픈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배고플 때 우리가 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음식에 한번 손을 대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폭식을 하지 않아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배고픈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동안 굶주렸던 그것 때문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뺐다는 그런 생각에 방심하게 되어 나도 모르게 밥을 조금씩 많이 먹게 되고, 또 폭식을 한두 번 하는 건 괜찮겠지 하고 하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돼서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살이 찌게 되는 요요를 겪게 됩니다. 그 요요를 겪게 되면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로 변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요 겪으신 분들 다이어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살을 못 빼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요요를 겪어서 살을 더 많이 쪘다 할지라도 마음만 급하게 먹지 않고 흰쌀밥과 밀가루 음식 이런 것들로 해서 폭식하지 않는 습관만 버리고 잡곡밥과 그리고 과일과 야채를 해서 드시게 되면 내장 지방은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빠져 있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절대로 배고픈 다이어트는 요요를 꼭 맞이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보면. 그리고 다시는 다이어트 않겠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고 폭식을 하지 않으면 내장 지방을 빨리 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내장 비만도 유형이 조금 달라요. 술을 먹어서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여기 가슴부터 볼록하게 나오신 올챙이형 배들은 술을 먹어서 내장 지방이 쌓인 분들입니다. 술이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 왜 내장 지방이 쌓이는 팔다리는 가는 올챙이형 배가 될까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간주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독성 물질인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지방 대사를 중단시킨다고 합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업이 중단돼 버리면 분해되지 못한 지방산들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합성되어 우리 내장 사이사이에 쌓이게 되는 복부 비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드셔서 마른 비만인들의 특징은 제 아는 지인이 그랬거든요. 술을 마실 때 보면 안주도 잘 먹지 않아요. 술만 마셔요. 그리고 술 먹을 때 안주를 잘 안 먹는 것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 식사도 정말 조금 하고 제대로 먹질 않아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주로 진짜 국수를 많이 먹더라고요. 그것도 라면을. 그리고 한 개를 다 먹지도 못해요. 반 개를 끓여서 먹는데 그 반 개도 남기더라고요. 그리고 국물만 쭉 다 들이키고 반찬도 제대로 먹지 않아요. 반찬을 먹을 때도 보면 저렇게 먹어서 어떻게 몸을 움직일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되게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독성 물질로 간주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를 중단시켜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고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 어릴 때는 정말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몸은 말랐는데 배 나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게 영양실조로 배가 나온 거였거든요. 물론 술을 먹어서 배 나온 거하고는 사정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팔다리가 가늘고 근육이 빠진다는 것은 영양이 충분하지 않은 불균형 영양으로 인해서 볼록하게 나오는 거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합니다. 피하 지방도 많고 뱃살이 많은 사람도 물론 똑같지만
특히 마른 비만형인 체질들은 유난히 근육량이 부족하고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또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제 지인도 저보다 15살이 어린데 몸이 정말 80대 노인처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어서 배가 나오신 분들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요. 단백질을 섭취할 때 칼륨과 식이섬유, 비타민 C가 많은 채소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칼륨과 그런 비타민 C, 그런 미네랄 성분들은 단백질 합성에 많은 도움을 주고요. 근육 운동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셔야 독소도 빨리빨리 빠지고 그로 인해 뱃살을 빨리 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백질도 이만큼 먹어야 되고 뭣도 이만큼 먹어야 된다는 그러한 너무나 지나친 생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 살이 잘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 뱃살을 빨리 빼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이제 영양 섭취를 해야 되겠구나. 단백질도 충분히 좀 먹어주고 야채와 과일을 먹으면서 서서히 살을 빼야지 라는 생각으로 꼭 콩을 넣은 잡곡밥과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삶은 콩 종이컵 1컵 분량의 양을 먹으면 저는 단백질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만 나오고 팔다리가 가느신 분들은 육식을 조금씩 해주면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고기를 드실 때는 소고기보다는 돼지 살코기가 단백질의 질이 훨씬 우수하다고 하거든요. 흡수도 더 잘 되고요. 돼지고기, 살코기로 한 100g 이내 정도로 내가 뱃살을 뺄 동안 드셔주신다면 콩도 먹고 그리고 현미나 잡곡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주시면 단백질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고 식이섬유가 많이 든 것과 같이 먹기 때문에 독소가 빨리빨리 빠져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배가 왜 이렇지?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배가 아주 잘룩한 허리가 돼서 정말 개미 허리가 돼서 거울을 보면 아주 뿌듯한 마음이 들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자분들은 아주 멋진 몸매를 가질 수 있고요. 살이 빠지면요 10년 이상 젊어져요. 제가 읽은 책에 최고의 다이어트는 성형이다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그런 책을 쓴 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요 10배 이상이 예뻐집니다. 그리고 내가 살을 빼야 할 때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바른 자세가 살을 찌지 않게 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바른 자세만 해도 살이 찌지 않는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가끔씩 얘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요. 커피를 마셔도 이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허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목은 쭉 빼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반듯한 자세로 있으면 지방들이 내 배로 모이지 못하는데 자세가 비틀어지니까 그 공간으로 해서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고 살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에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척추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 어깨도 앞으로 이렇게 말리게 돼요. 목도 이렇게 처지게 되고요. 평소 우리 목을 반듯하게 하고 있을 때 목에서 느끼는 내 머리의 무게보다 처진 이 목을 하고 있으면 5배, 6배 이상 무거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등의 흉추가 굽어지고요.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서 굽은 어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깨가 굽고 거북목이 되는 것도 만성염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등이 이렇게 굽혀 앞으로 말리게 되면 허리의 요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자꾸 몸이 이렇게 빠지면서 자꾸 이렇게 수그르니까 그 공간으로 지방들이 쌓여서 배가 자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등이 굽고 자세가 바르지 못한 분들은 대개가 허리가 두둑하더라고요. 배에 힘을 꼭 주잖아요. 그러면 척추는 나도 모르게 바로 세워져요. 그리고 어깨를 조금 쫙 펴주는 자세를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뱃살을 줄일 수 있어요. 왜일까요? 배에 힘을 주고 어깨를 쫙 펴고 이렇게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장 지방도 쌓이지 않게 되고 피하 지방도 쌓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먹으면 키가 줄잖아요. 잃어버린 키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고 때 제 친구들 중에 저보다 키가 한 2cm 이 정도 컸던 친구들 지금 저하고 만나잖아요. 저보다 작아요. 왜일까요? 배가 나오고 바르지 못한 자세를 하고, 저는 늘상 스트레칭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키가 줄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키가 줄었기 때문에 저보다 여고 땐 더 컸지만 지금은 제가 더 큽니다. 모든 병의 근원인 내장 지방을 빼게 되면요, 허리 건강도 지킬 수 있고요, 관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장 지방은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내장 지방을 빨리 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살 빼는 게 가장 쉬웠어요. 제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정말 많이 살이 찐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집안에 가세가 조금 기울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거의 한 65kg가 넘어서 막 이렇게 두툼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체형이 배에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인데도 그렇게 65kg가 넘으니까요, 여기가 막 이렇게 잡히고 앉으면 배가 불룩불룩 할 정도로 그렇게 살이 쪘습니다. 그렇게 찌니까 몸의 상태도 굉장히 많이 안 좋았고, 그래서 쌀을 빼야겠다고 생각했고 3개월 동안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콩을 넣어서. 그러니까 정말 살이 쭉쭉 빠졌고요. 물론 보리밥만 먹은 건 아니었고요. 폭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제가 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알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이를 항상 가방에 넣어갖고 다녔습니다.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오이 하나를 꺼내서 먹고, 집에 와서도 막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진짜 빵이 먼저 먹고 싶은데 그걸 물리치고 오이를 한 개 먼저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 식을 안 하게 돼서 3개월 만에 그때 이제 56kg, 4kg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10kg 이상 그때 뺀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면서 밀가루 음식을 매일 먹고 이러니까 거기서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고 겨울이 되면 60kg가 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밀가루 음식만 안 먹었을 뿐이에요. 운동하고 이런 생활 습관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10kg 이상이 빠져서 정말 완전히 개미 허리가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체형이 조금 허리가 가는 체형이라서 그렇게 60kg가 나갈 때도 허리는 26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리가 엄청나게 뚱뚱했습니다. 그런데 10kg 이상 빠지니까 허리가 24로 변했고요. 평생 청바지에 흰남방 입어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소원을 60이 넘어서 이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살 빼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은 내가 벌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벌잖아요. 근데 살 빼는 건 내 의지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60이 넘었다면 살이 찌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60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첫 번째로 살을 빼서 개미 허리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자. 그것도 짧게 급하게 하지 말고 1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해보자 하면 내년 이맘때는 저처럼 개미허리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장지방 쉽게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서 다이어트에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면 저는 그보다 좋은 행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빛나 함께 또 봬요.